안녕하십니까.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익남입니다. 네, 일단 새해가 됐으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첫 소식이죠. 제 구독자 대부분은 아마 테슬라 오너분이시거나 테슬라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실 거란 말이죠. 그분들에게는 굉장히 이제 새해 첫 주식 시장부터 아주 좋은 수익을 상상하면 기분이 좋잖아요. 당장 팔 건 아니더라도 그런 일이 있었죠. 그렇게 된 원인들에는 일단 첫 번째, 테슬라가 2021년에 판매량이 사상 최고치. 사상 최고치인 거는 이미 기정사실한데 진짜 이 정도까지 팔 거라고는 남들이 예상을 못했다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90만 대 정도 넘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그래도 예상보다 좀 높기는 했지만 원래 그 정도 수준 다들 유지한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시장이 그렇게 반응을 안 할 거라 생각을 했는데 아주 그냥 주식이 난리가 났죠. 새해 첫날부터. 그러니까 장이 열린 첫날부터 이 거대한 엄청난 시총이 이 회사가 10% 가까이 상승을 했으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수준의 엄청난 상승을 했죠. 2021년에 총 93만 대를 인도를 했다라는 것이 됐죠. 인도분의 상당수는 모델3, 모델 Y가 대다수입니다. 모델 S, 모델 X 같은 경우는 일단 가격 자체가 플래그십이다 보니까, 게다가 또 생산 같은 것들도 좀 문제가, 특히 X 같은 경우는 제대로 생산 못하고 있죠. 그래도 모델 S 플레드 같은 경우는 주문하면은 좀 빨리 받을 수 있긴 하지만 사람들이 플레드 정도의 이런 괴물 같은 성능을 다들 원하는 거 아니고, 보통 평범한 사람분들이 모델 S급의 차를 산다고 하면은 롱레인지를 위주로 좀 많이 보실 거잖아요. 근데 롱레인지 같은 경우는 출고가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좀 그런 것도 있죠. 생산을 특히 또 모델 3와 Y에 집중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고요. 여기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기가상하이에서 지금 모델 3, 모델 Y를 지금 미친 듯이 생산하고 있고, 중국에서도 내수로도 엄청나게 팔고 있고, 특히 유럽으로 왕창 쏟아부고 있죠. 그 결과 지금 유럽에서 전기차 중에 가장 많이 팔린 차가 바로 테슬라 모델 3. 작년 같은 경우에는 르노 조이가 전기차 중에는 가장 많이 팔린 차였어요. 그래서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죠. 유럽에, 역시 유럽 사람들은 합리적인 선택, 저렴하고 조그맣고 해치백이고 이런 차를 많이 좋아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르노 조이의 마케팅 굉장히 많이 펼쳤었는데, 우리나라는 성적이 진짜 좀 참혹한 수준이죠. 근데 이미 이때도 이미 유럽 사람들도 모델 3 대신에 조이를 선택한 게 아니라 모델 3를 사고 싶어도 제대로 공급이 못됐기 때문에 판매량이 적었다는 게 사실 맞는 표현이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죠. 중국의 기가상하이에서 생산된 모델 3가 본격적으로 유럽에 상륙하니까 바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특히 유럽산 같은 경우는 미국산 이런 차들이 막 이 본인들의 이 앞바닥을 이렇게 회집고 다니는 거, 독삼사도 아니고 약간은 좀 불편할 건데, 그래도 불구하고 유럽 사람들은 좀 합리적이고 과소비를 잘 안 하잖아요, 유럽 분들이. 물론 돈 많으신 분들은 해당 사항 없지만, 그런 분들이 선택한 이 테슬라 모델 3, 유럽의 베스트셀링 전기차로 등극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기가 베를린도 안 들어가고 있고, 기가 텍사스도 지금 돌아갈랑 말랑 하고 있는데, 기가 상하이와 프리몬트 공장 이것만으로도 93만 대를 뽑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부터 기가 베를린과 기가 텍사스가 본격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150만 대는 그냥 넘지 않을까. 이게 전 90만 대 해가지고 항상 기사들 보면 이런 기사들이 많잖아요. 도요타는 1년에 1000만 대 가까이 파는데 테슬라는 1년에 기껏해야 50만 대 팔고, 2021년 대박 쳐도 90만 대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거 보니까 생각보다 이게 많이 판 거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도요타 같이 이렇게 막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차를 파는, 그리고 내연차를 파는 거랑 비교한 게 아니라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랑 비교를 하거나 아니면 프리미엄 브랜드랑 좀 비교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제가 보는 유튜버가 있는데 오늘 영상 올리셨더라고요. 이게 볼보를 넘은 수치라고 합니다. 볼보가 한 60만 대 판다고 하니까 그거를 넘은 거잖아요. 근데 볼보가 생산하는 차량들에는 승용차도 있고 세단도 있고 SUV도 있고, 거기에 이제 사경차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거를 합친 게 60만 대 정도. 그 위에 이제 독삼사 같은 경우에 100만 대, 200만 대 이렇게 파는데, 전기차만 만드는 테슬라가, 그것도 라인업도 별로 없어요. 모델 3, 모델 Y, SX 이렇게밖에 없는 회사가 93만 대씩 인도를 한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일이죠. 심지어 다 전기차야. 거기에다 얘네는 이제 마진율이 30%씩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진짜 내연차 회사 입장에서는 진짜 기가 차는 노릇이죠. 지금 전기차를 만들어가지고 파는 것 자체가 마진도 굉장히 적고 손해보고 파는 것도 있는데, 얘네는 이렇게 쑥싹쑥싹 생산하면서 심지어 근데 대기도 1년이야. 주문도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마진도 커요. 그러면서 가격도 올려. 진짜 답도 안 나오죠. 진짜 미울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개인적으로 제가 내연차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었으면 테슬라가 정말 미웠을 것 같아요. 테슬라를 경험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테슬라 그거 단차도 안 맞고 이것도 안 맞고 그런 차를 어떻게 타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 테슬라를 경험하고 2년째
타고 있고 또 테슬라 주주된 입장에서 좀 보면은 OTA라든지 자율주행 성능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또 일관된 느낌을 또 경험할 수 있잖아요. 이제 모델 S, 모델 X 플레드 이 리프레시된 이 UI가 모델 3Y에도 이제 적용이 될 정도로, 그러니까 자동차계에 이 애플이란 표현이 맞습니다. 애플 아이폰을 사면요, 이게 아이폰 10을 사든 11을 사든 저같이 뭐 아이폰 12 미니를 쓰든 간에 iOS는 똑같이 뿌려줍니다. 똑같은 UI를 써요. 근데 안드로이드 진영 보면 파편화가 장난 아니죠. 어떤 거는 이런 버전, 어떤 거는 저런 버전, 뭐 호환도 잘 안 되는 것도 요새는 없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많았단 말이죠. 진짜로 자동차계에 애플이 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기존의 내연차에는 정말 따라오지 못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도 뭐 2020년부터 뭐 모델 S를 탔으니까 그때도 그렇고, 그때 사람들이 아무도 안 타고 테슬라 쓰레기라고 할 때 이런 거를 선제적으로 겪고 있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이런 걸 누리는 거, 고속도로 갈 때도 그 누구보다 편하게 이렇게 운행하고 장거리 여행 갈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즐긴다는 거,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요새는 좀 자부심처럼 좀 느껴질 정도로 좀 만족감이 좀 큽니다. 물론 뭐 단점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거에 좀 많이 사람들이 혹해서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혹하게 되면 주식을 살 수밖에 없는데, 네, 저도 주식을 다시 들어갔죠. 주식이 이제 1200대를 찍은 것 같은데,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죠. 1190에 팔고 이제 저는 뭐 900쯤에 사지 않을까, 뭐 지지선 그리면서 잠깐 말씀드렸어요. 진짜 귀신같이 왔죠. 그렇다고 제가 이때 산 건 아니고, 제가 뭐 지지선은 제 말 그대로 그냥 이걸 맹신한 게 아니라 그냥 제 매수 매도의 기준이 있는 겁니다. 그게 제 나름대로 기준이 있는 건데, 한 900대 오면 사야지 했는데, 제가 어차피 최저점을 제가 못 살 거를 알고 있으니까 저는 이제 1000 깨지면서부터 조금씩 사왔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좀 손해를 봤다가 좀 약간 좀 이게 저점을 좀 잘못 잡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얼마 안 가가지고 바로 그냥 이렇게 쑥쑥 올라오니까. 물론 이번에 제가 산 거는 좀 오래 가지고 있을 생각이에요. 지금 아마 1200대 여기서 좀 약간 좀 싸움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또 저번과 같은 제가 800대 싸움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그냥 확 뚫어버렸죠. 그런 사례를 보면은 1200을 그냥 확 뚫어버리고 1300, 1400 이렇게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약간은 듭니다만, 큰 욕심 가지면 안 되겠죠. 네, 아무튼 간에 저도 그렇고 이 주식을 가지신 분들, 네, 다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주식을 막 고점에 팔았다가 저점에 샀다가 이런 거에 대해서 배합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네, 제 시드는 진짜 쥐꼬리만 하니까 진짜 말씀드리기 좀 부끄러울 정도의 시드니까요, 배합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아무튼 간에 새해에 좀 기분 좋은 소식이 있어가지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렇게 좋은 일만 있느냐? 네, 아니죠. 테슬라 리콜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좀 어떻게 보면 좀 뒷북치는 그런 게 있는데, 이때죠. 좀 많이 떨어진 날이 있었는데, 리콜이 굉장히 좀 큰 리콜, 안전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는 리콜입니다. 모델 S 같은 경우에는 이런 리콜이 있었는데 좀 수십만 대에 해당하는 거죠. 모델 S와 모델 3가 리콜이 있었는데, 모델 S 같은 경우 본네트, 그러니까 우리가 테슬라 오너들은 이걸 프렁크라고 부르는데, 이 프렁크에 이 잠김 고리 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운행 중에 열릴 수가 있다, 그런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이걸 고쳐라는 그런 리콜 명령이 내려져 있다고 해요. 생각만 해도 좀 아찔하지 않습니까? 운행하는데 본네트가 열려가요. 물론 이런 사례가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많지 않은 게 아니라 별로 없거든요, 뉴스가. 그래도 리콜로 이런 게 명령이 떨어진 거니까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그런 리콜 소식이 하나가 있었고, 그리고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카메라가 있지 않습니까?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이 카메라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냐면은, 제가 다이에서 잘 알고 있어요. 트렁크의 그 쇼바 옆으로 고무처럼 생긴 그곳으로 지나갑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여기 사진을 가져왔는데, 구글입니다. 여기 쇼바가 있죠. 쇼바가 있고 여기 고무로 이렇게 들어가는 하네스가 있어요. 선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여기에 뒤에 카메라가 어디 달려있냐면 트렁크 그 남바 위쪽에 달려있습니다. 그 말은 이 트렁크 위쪽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러려면은 이 본체와 이 트렁크를 연결하는 하네스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 하네스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 이렇게. 여기 뭐 라이트도 있고 카메라도 있고 뭐 열림 버튼도 있고 그런 것도 다 있겠죠. 근데 이 하네스가, 특히 후방 카메라와 연결된 하네스 부분이 트렁크가 열고 닫고 하면서 좀 데미지를 입을 수 있다는 거죠. 트렁크는 계속 열고 닫고 하는 곳이니까 이쪽에 들어가는 하네스는 이거에 대한 내구성이 무조건 확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굳이 제가 뭐 강조해서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근데 이게 계속 열고 닫고 하다 보면은 하네스가 손상을 입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금이라도 찢어지고 단선이 되면은 후방 카메라
순간에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하네스에 대한 보강 작업을 진행하라는 그런 리콜 명령이 있었습니다. 2020 모델 3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리프레시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이때까지 팔린 모델 3가 전 세계에 가지고 한 20만 대, 30만 대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차량들도 모두 포함이 될 것 같은데 조만간 우리나라에도 모델 3 리콜 소식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하네스를 다 갈아줄 것 같은데 와 제가 이거 작업에서 와서 아니지만 제가 오토트렁 작업할 때 여기에 집어넣는다고 와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뭐 왁스 집어넣어가지고 미끄럽게 한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힘들게 집어넣었는데 이제 테슬라 이 테크니션 분들은 이 리콜 작업한다고 이거 다 뜯고 이 하네스를 다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여기에다가 와 이거 진짜 쉽지 않은 리콜일 것 같은데 물론 이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닌데 쉽지 않은 작업이 될 것 같은데 좀 많이 고생을 하시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간에 이런 리콜 소식 같은 경우 사실 테슬라만 있는 게 아니라 현대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정말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그런 리콜 소식이 정말 많습니다. 벤츠, BM, 아우디 없을까요? 네, 진짜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 언론 같은 경우는 테슬라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이런 리콜 소식이 또 대문짝만에 나와가지고 야 봐라 테슬라 저렇게 리콜 수십만 대씩 한다 이러는데 우리나라 뭐 자동차들 뭐 미국에서 리콜 받는 거는 별로 기사에 잘 안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리콜 이런 거는 뭐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까지 제가 커버칠 생각 없고 문제가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를 해결해주면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렇게 해결해 준다는 거니까 좀 믿고 기다려볼 만한 여지가 있지 않을까. 가장 안 좋은 거는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아닌 것처럼 하는 게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테슬라는 좀 그런 방식으로 좀 해결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문제인데 그건 문제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경우가 요새는 좀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약간 좀 분통 터지는 그런 일들이 좀 있었는데 테슬라 그래도 좀 이제 좀 거의 100만 대 가까이 좀 팔아서 그러는 건지 이미지를 좀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런 거는 좀 리콜 해준다라는 거. 네, 아무튼 좋은 소식인가? 오너 입장에서 좋은 거죠. 오너 입장에서 문제가 되는 걸 리콜해 준다는 거니까. 아무튼 이런 리콜 소식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이 리콜로 인해서 주식이 살짝 하락했는데 바로 또 이렇게 이 무거운 주식이 10% 가까이 올라버렸다. 참 대단한 일이 아닌가. 13%네요.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네, 그리고 이 말씀만 드리기 좀 아쉬우니까 그냥 뭐 테슬라 좋다 이 얘기만 하면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예비 테슬라 오너분들 특히 모델 3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를 예약하셨고 받으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뉴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좀 말씀드릴까 해요. 여기는 지금 테슬라 모델 3의 오너스 매뉴얼입니다. 테슬라는 이렇게 홈페이지에서 공개를 하고 있어요. 한국판도 있습니다. 리튬 인산철 배터리 관련해가지고 좀 메뉴가 추가된 게 있어요. 관리 방법이 약간 좀 달라가지고 좀 공유를 좀 드리려고 좀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일단은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탑재된 차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다 아시지 않을까? 제가 전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이번에 모델 3 스탠다드 플러스 정확히는 후륜 모델입니다. 이게 스탬프 이름 자체가 없어졌죠. 이게 인증을 받았는데 60kWh로 이렇게 인증을 받았다. 그리고 공차 중량이 증가했다. 아마도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이 인증을 받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말씀이 아니라 사실상 좀 기정사실화된 감이 없잖아 있죠. 후륜 모델 RW 받으실 분들은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들을 받으실 가능성이 높은데 이거를 일단 내 차가 LFP인가 NCA 배터리 탑재한 차량인가 이걸 확인할 방법이 일단 첫 번째로 나옵니다. 배터리 충전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테슬라 차량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뭐 90으로 설정해놓고 근데 경우에 따라서 나는 80% 할래. 아니야 난 100% 할래.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설정할 수 있게 이 메뉴 버튼이 있습니다. 근데 NCA 기존의 모델 3 롱레인지 기존의 스탬플 그리고 그 이상 차량들에 들어가던 NCA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 메뉴에 어떻게 뜨냐면은 데일리 그리고 트립 이렇게 뜹니다. 그러니까 데일리면은 90%까지 떠요. 그리고 트립 같은 경우에는 100%까지 이렇게 뜨거든요. 표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리튬 인산철 배터리 탑재한 차량들은 데일리와 트립 같이 뜨는 게 아니라 50%와 100% 이렇게 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를 켰는데 이 배터리 충전 설정을 했는데 50% 그리고 100%가 이렇게 써 있다. 그러면은 내 차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네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된다. 이런 식으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게 뭐 의미가 있나 싶은데 어차피 올해 받으실 분들은 LFP 배터리 가능성이 높고 게다가 모델 3 롱레인지 이상은 전부 다 NCA 배터리 들어가니까 이게 의미가 없는 내용인데 그래도 뭐 확인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북미 같은 경우에는 이게 NCA 배터리 그리고 LFP 배터리가 들어간 차량 이렇게 막 이렇게 같이 출고가 되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일전에 뭐 말씀드렸죠. 뭐 빨리 받고 싶으면 LFP 배터리 탑재한 차량을 받아가시라라고 그런 뉴스가 있었는데 아무튼 간에 구분한 방법. 그리고 두 번째가 좀 재밌습니다. 이걸 보면서 이게 장점일까 단점일까 약간 좀
저도 좀 갸우뚱하는 내용인데,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죠. 일론 머스크가 이 리튬 이온 산소 배터리는 100%까지 충전해서 쓰세요라고 그렇게 권장을 했다는 거. 그래서 제가 리튬 이온 산소 배터리 실가용 구황 생각하면은 좀 괜찮을 것 같다. NCA 배터리 쓰는 저만 해도 보통 90% 충전해서 쓰기 때문에 이 10%는 거의 마진으로 남겨놓죠. 제가 뭐 장거리 가게 되면 100%까지 채우긴 하지만 보통은 90%를 쓴다. 근데 리튬 이온 산소 배터리는 그거에 대한 걱정 없이 그냥 100% 충전해서 쓰세요라고 하면은 실가용 구간이 어떻게 보면 길어지는 거니까 좀 더 좋은 걸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좀 어떻게 보면 강제되는 내용이 좀 있어가지고 약간 좀 의아해요.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 문장을 드릴게요. 100%까지 충전해서 쓰셔도 돼요. 이게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100%까지 충전을 하세요. 이게 두 번째. 약간 좀 뉘앙스가 다르죠. 첫 번째는 그냥 내가 100% 충전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면 되는 건데, 두 번째는 강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강제되는 내용이 어느 정도 좀 있다는 겁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거를 100% 충전한 거를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 정도는 100% 충전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LF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에 비해서.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100%까지 써도 돼요가 아니라 그냥 100%까지 충전을 해요라고 권장을 하고 있어요. 재밌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자주 재우라는 내용이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센트리 모드를 쓰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약간 좀 불박을 다는 것도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센트리 모드를 그 비활성화하면은 테슬라 차량들은 좀 잠을 잡니다. 기존에 이제 센트리 모드 켜져 있으면은 차가 잠을 안 자고 있는 거거든요. 그 상태에서는 어플을 키면은 그냥 바로 그냥 차 상태가 딱 나와요. 근데 잠을 잔다는 거는 센트리 모드도 꺼져 있고, 모든 뭐 전자 제어 시스템, 뭐 최소한의 이런 시스템이 돌아가야 하지만 대부분의 전자 제어 시스템이 다 잠을 자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근데 리튬 인산철 배터리 탑재한 차량들은 이렇게 재우는 시간을 좀 권장을 해요. 정기적으로 센트리 모드를 뭐 디세이블 해라. 그러니까 비활성화 시켜라. 가능한 한.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죠. 테슬라 센트리 모드 키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이라든지 직장, 그리고 특정 위치에서는 센트리 모드를 안 켜게끔 그렇게 설정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좀 안 맞는 내용이죠. 우리나라에 뭐 단독주택 사시는 분들이면은 뭐 상관이 없는 내용이긴 한데, 대부분 아파트 사시잖아요. 아파트에 사시면은 이 센트리 모드를 굳이 끌 필요가 없죠.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켜놓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뭐 각각의 차고지가 있으니까 이런 게 문제가 없죠. 어차피 차고지에 그냥 차 주차하면은 센트리가 필요 없으니까. 근데 계속 재우라고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 그래서 도대체 왜 재울까? 이게 밤사이 배터리가 조금씩 달게 되면 이게 리튬 인산철 배터리에 안 좋은 건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주행을 천천히 하는 것도 배터리에 문제가 되는 거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래서 무슨 이유가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내용이 떠오르더라고요. 이거 뭐 옛날 커뮤니티에도 주기적으로 좀 올라온 내용이고 한 2년 전부터 올라온 내용인 것 같아요. 외국에서도 레딧 같은 데서 좀 자주 올라온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캘리브레이션.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주행 가는 거리 표기, 이 테슬라 모니터 상에 쓰는 거, 이거 제가 절대 보지 말라고, 굳이 그렇게 참고할 만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왔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되게 좀 약간 좀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좀 그런 항목이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내가 처음 차를 받았는데 처음 100% 완충하면 570km 갈 수 있다고 했어. 근데 내가 차 받고 한 3, 4개월 지나니까 이제는 완충해도 막 550 뜨고 막 이래. 차가 그만큼 열화된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들 좀 걱정하신다는 거죠. 왜냐면 처음에 570이었는데 이게 줄어드니까. 그래서 이거를 다시 복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해외 많은 유저들이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연구에 대해서 약간 좀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은 테슬라가 정확히 이거에 대해서 밝힌 바가 전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고, 이거를 또 테스트해본 분이 있어요. 뭐 미스라고 해가지고. 근데 좀 약간 좀 신뢰도가 약간은 좀 있는 내용 중 하나가, 과거에 뭐 테슬라 테크니션이었던 사람이 뭐 밝힌 내용이긴 한데, 테슬라 차량들을 센트리 모드 끄고 잠을 재워요. 잠을 재우는데 6시간 이상 재우고, 그리고 차가 적당히 높은 온도, 그러니까 추우면은 이런 게 작동하지 않은데 좀 적당히 상온에서도 좀 따뜻한 온도에서 배터리가 아무 조작을 하지 않아도 최적의 온도가 유지되는 그런 상태에서 잠을 재우고 6시간 이상 재우게 되면은 이 캘리브레이션 작업이 진행이 된다는 그런 미신이 있습니다. 미신. 이게 팩트는 아니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뭐 100%에서 하고 90% 충전돼 있을 때 하고 뭐 30% 있을 때 하고 이런 짓을 좀 하게 되면은 이게 캘리브레이션 해가지고 원래 초장기 배터리가 570 막 다시 막 뜨고 이런다라는 그런 속설들이 있습니다. 커뮤니티에도 최근에 또 올라왔더라고요. 아마 몇 달 뒤에도 또 올라올 거예요. 이게 570 뜨던 게 550 뜬다는 게 이게 그만큼 열화된 게 아니거든요. 열화가 됐다면은 이게 다시 복구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복구가 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잠을 재운다라는 건데, 저는 이게 처음에 미신인 줄 알았는데 이거를 보면은 약간 진짜 그런가? 슬립을 계속 유지시키는 게 진짜 그런가? 약간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LF 배터리가 일단 특성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옛날부터 귀에 못 박히게 말씀드렸는데 리튬 인산소 배터리는 SOC, 그러니까 배터리 잔량에 따라서 전압의 차이가 막 드라마틱하게 막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아까도 거의 뭐 3.4V에서 거의 막 유지가 되고 있죠. NCA도 뭐 이 정도는 아니지만 평평하다 볼 수 있지만 이 정도 아니거든요. NCA는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뭐 최고 막 테슬라 같은 뭐 4.0V까지 쫙 이렇게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3.8V인가? 이렇게 쫙 올라가는데 리튬 이온 배터리는 뭐 20% 충전했을 때나 60% 충전했을 때나 뭐 전압이 거의 뭐 미세하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차량의 잔량을 체크하는 게 약간 좀 애로사항이 생깁니다.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 이 미세한 전압의 차이를 가지고 이 차징 스테이트를 좀 인식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거 말고도 밝히지 않은 다양한 메소드를 이용해가지고 잔량을 체크를 하고 있을 건데, 일단은 전압이 일정하다는 거 말씀드렸어요. 아무튼 이렇게 잔량을 체크하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이 배터리 매니지먼트, 이 배터리 캘리브레이션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항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지금까지는 제가 미신인 것 같았는데 진짜 이 정도면 좀 팩트일 가능성이 약간은 좀 생겼다. 이렇게 재우면은 차량이 배터리 캘리브레이션 작업을 진행한다라고 좀 볼 수 있지 않냐. 네, 이건 제 주장입니다. 팩트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볼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생각이라고 하면 팩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리튬이온 배터리는 이렇게 전압이 일정하니까 이 충전량을 파악하는 게 진짜 쉽지 않아요. 작년에 겨울에 모델 3 스탬플 LF 배터리 장착한 사람들이 막 주행하는 거리 확 떨어지고 막 그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이게 리튬 인산소 배터리에 영향이 있는 것도 있지만 배터리 충전 잔량을 제대로 체크하지 못해서, 추워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제대로 체크하지 못해서 생긴 게 전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100%였는데 갑자기 50%가 됐어요. 정말로 그만큼 방전이 돼버렸을까요? 그것보다 이게 100%인지 이게 50%인지 그거를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그런 사단이 나지 않았을까? 그런 가능성이 더 높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배터리 캘리브레이션이 좀 수시로 작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올해구나, 올해 모델 3 스탬프를 받으실 분들은 이 센트리 모드를 좀 자주 좀 끄는 그런 습관을 가지셔야 될 수도 있다는 걸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100%를 왜 계속 충전하라고 권장을 하느냐? 물론 이것도 이 SOC를 제대로 판단하기 위해서가 사실 가장 큽니다. 이거 뭐 100% 방전까지는 아니더라도 100% 완충 내용이 있어가지고 이게 옛날에 배터리에 그 뭐 메모리 이펙트 이런 게 있나? 내가 알기로 리튬이온을 기반으로 한 배터리의 이 메모리 이펙트가 그렇게 크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고 제가 좀 찾아봤는데 약간 좀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 리튬 인산소 배터리는요 메모리 이펙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막 50% 0% 계속 쓰다 보니까 이 최대치가 50%만 이렇게 잡혀있다. 그런 메모리 이펙트랑은 좀 달라요. 약간 좀 재밌는 메모리 이펙트인데 사실 제 전공 분야가 아니라서 제 전공은 수의학이라서 이런 거랑은 좀 거리가 먼 건데, 그래도 그래프 보고 뭐가 뭘 뜻하는지는 약간 좀 알 수 있으니까. 이게 무슨 짓을 한 거냐면은 충전하고 완충하고 방전한, 이게 바로 노멀 사이클입니다. 그리고 이거 보시면은 부분적으로 충전하고 방전했어요.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100%까지 완충 안 하고 방전을 시킨 겁니다. 그 다음에 완충을 시켰더니 약간 튄다는 거죠.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게 정상적인 그래프예요. 굉장히 미세한 볼티지 차이입니다. 이렇게 살짝 올라가나 봐요. 뭐 거의 뭐 저희가 볼 때 이렇게 평평하지만 이거를 확대하면 이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 메모리 이펙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00%가 아니라 50% 완충하고 방전했다 다시 충전하면은 이 50% 쪽에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쪽에 살짝의 범프가 있죠. 살짝 전압이 이렇게 살짝 올랐다가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메모리 이펙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50%만 쓸 수 있게
그렇게 큰 메모리 이펙트가 아니라 전압에 약간 범프가 있는 그런 메모리 이펙트가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야 쓰는데 뭐 별 문제 없지 않느냐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사소한 전압의 차이가 이 배터리 잔량을 체크하는데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면은 계속 말씀드리는데 리튬 이온 배터리는 이렇게 전압이 거의 일정한데 살짝 이렇게 전압이 범프가 일어나면은 살짝 전압이 원래 이렇게 일정했는데 살짝 이렇게 올라갔네? 이게 50%가 아니라 90%였나? 이렇게 이제 BMS가 오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인 걸로 저는 추정을 하고 있어요. 네, 전혀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의 상식으로 그냥 본 겁니다. 틀리다고 하시면은 제가 다음에 사과 영상 올리겠습니다. 근데 정황상 좀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거 말고는 딱히 이유가 없죠. 게다가 여기에 테슬라에서 이런 단서가 달았는데 100%까지 한 번씩 완충을 하시고 센트리물을 꺼가지고 재우라는 게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거에서 좋아지느냐? 네, 배터리 최대치들 어베일러블한 레인지를 확인하기 좋다. 그리고 어빌리티 정확하게 볼 수 있다. SOC 써있죠? 네, 여기 써있네. 에스티메이터드 레인지하고 SOC를 파악하는데 정확성이 좋아진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내가 한 말이 맞는 거 아니야?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리튬 이온 배터리 이 주행 가는 거리에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좀 해주셔야 되는 그런 고생들을 해주셔야 된다. 다만 이렇게 함으로써 좀 좋아하실 분들 계실 수 있죠. 야, 배터리는 당연히 100% 계속 채워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약간 좀 호재일 수도 있죠. 어차피 100% 좀 자주 채우라고 테슬라가 권장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개인 차고가 있어가지고 센트리를 집에서도 안 켜실 분들에게는 좀 좋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보통의 분들에게는 아파트에서 센트리 안 키고 좀 쓰기 좀 어렵죠. 그래서 아마 스탬프를 쓰시는 분들은 이 보조 배터리에 좀 장착하는 그런 일들이 좀 있지 않을까. 직결을 하는 것도 좀 애매하죠. 배터리 직결을 한다는 것은 센트리를 켜가지고 차를 일으켜 세운 다음에 12V 배터리를 충전을 시킨다는 그런 개념인데 잠을 재워야 되는 게 목적이니까 잠을 재운 상태에서 이 블랙박스가 작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은 별도의 뭐 시거잭이라든지 어디 선에서 딴 보조 배터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식으로 이제 이 블랙박스 베타가 모델 3 스탬플에 한해서는 좀 작동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간에 호불호가 있을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불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의 NCA 배터리 차량들은 그냥 90% 충전하고 그냥 이렇게 쓰면은 그냥 뭐 관리가 필요 없잖아요. 이 수명 같은 경우도 리튬 인산철 배터리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긴 하지만 타봐야 뭐 제가 뭐 100만 킬로 타겠습니까? 그렇게 타지는 않을 거니까. 그래서 그냥 상관없이 별 신경 안 써도 그냥 무리 없이 운영할 수 있는 NCA가 좀 좋은 것 같기는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일단 이거는 좀 이렇게 관리해줘야 되는 그런 게 들어가니까. 네, 그런 걸 보면은 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 탑재한 차량들은 좀 가격 인하를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6,169만 원인데 이게 설날 기념으로 또 몰라요. 갑자기 5,400으로 다시 가격 인하를 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렇게 가격 인하했을 때 작년과 같이 뭐 반대할 사람도 없어요. 왜냐면은 6,100에 예약하신 분들에게는 가격이 이렇게 낮아지면은 그 가격에 사는 거니까 좋은 거고 그러면은 기존에 스탬프를 6,100에 사신 분이 있느냐? 인도된 게 없죠. 6,100에 사신 분들에게 스탬플 인도된 게 전혀 없으니까 그냥 스탬플 사신 분들에게는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네, 설날에 테슬라가 배터리 좀 싼 거 좀 끼워줬고 아무리 수요가 많다고 하지만 그래도 꼴에야 좀 신경 써줬잖아요. 작년 사례를 보면은 지금 또 슈퍼차저도 뭐 진천 슈퍼차저, 뭐 제천 슈퍼차저, 청라 지금 계속 또 슈퍼차저가 또 늘어나고 있는데 테슬라는 이런 거 보면은 우리나라 시장 분명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보조금 100% 주는 차량 한 대 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탑재한 모델 3 스탬플이 아닌가. 지금 뭐 RWD지만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스탬플 5,400대 나오게 간절히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렴한 배터리 탑재하고 이런 식으로 배터리 관리 하도록 하겠으면 좀 저렴하게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되게 좀 영상이 길었네요. 네, 테슬라 주식부터 리튬 인산철 배터리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좀 편집해가지고 열심히 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